새벽 5시,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의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쌀을 씻는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하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68의 나이, 그의 손은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며 만들어진 노동의 손입니다. 밥솥 뚜껑을 닫고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거리, 간혹 지나가는 차 한 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합니다. 옛날엔 이 시간에도 시끄러웠는데 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하며 떠들던 소리,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며 부르던 노래, 그 모든 것이 그의 아침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 짓는 소리만이 이 작은 방을 채웁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애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둡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이제 전화보다 기다림이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80년대 젊은 김성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건설 현장의 비계 위에서 그는 땀을 흘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좀 쉬지 그래? 동료가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벽돌을 나릅니다. 아니야, 괜찮아. 애들 분유값 벌어야지. 그의 젊은 시절엔 늘 땀과 먼지가 함께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늘 무거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그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어깨 위엔 언제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몸은 지쳐있지만 마음은 설렙니다. 아빠 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첫째 딸 지수, 둘째 아들 민수, 막내 딸 은지. 새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들 왕자 왔네. 아빠 옷 더러운데. 괜찮아요. 아빠 냄새 좋아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어서 씻고 밥 먹어요. 응, 오늘 뭐 해 먹었어? 별거 없어요. 된장찌개하고 김치, 그게 제일 맛있지. 저녁 식탁.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지수 대단한데? 아빠, 나는 오늘 축구에서 골 넣었어요. 오, 우리 민수 축구 선수 되겠네? 그 웃음이, 그 떠들썩함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집에 돌아와 가족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아내와 마주 앉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 보내야 하지 않을까? 글쎄요. 돈이 좀 내가 더 벌면 돼. 요즘 야간 작업도 많이 있던데 당신 몸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 애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시절, 그때의 그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가을, 그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40년을 다닌 길 같은 버스, 같은 정류장, 같은 건물.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지나쳤던 거리들 많이 변했네. 회사 건물 앞 그는 잠시 멈춰 섭니다. 28배 젊은이였던 그는 이제 68배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후배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넵니다. 선배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후배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가 열립니다. 김성우 부장님, 4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퇴근 시간,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정리합니다. 40년 동안 모아둔 작은 물건들, 아이들 사진, 가족여행 사진, 오래된 명함들. 이게 내 40년이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지? 40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하던 삶. 그것이 사라진 지금,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일상이 바뀝니다. 늦잠을 자도, 텔레비전을 봐도, 산책을 해도 뭔가 허전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다른 노인들을 봅니다. 일생을 바쳐 일했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퇴직한 지 몇 달 후, 첫째 딸 지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결혼식이 이제 코앞인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잠시 침묵합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 걱정 말아라. 아빠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그는 한숨을 쉽니다. 아내가 옆에서 묻습니다. 지수가 뭐래요? 보증금이 모자란데. 3천 달라는데 그거 주면 우리 노후 자금이 괜찮아? 딸 결혼인데 어떡해? 도와줘야지. 며칠 후 돈을 보냅니다. 딸에게서 고맙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래, 이게 아빠 역할이지.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빚이 좀 생겼어요. 5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지수에게 준 후 남은 돈 5천만 원을 주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알았다.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하지만 갚는다는 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 막내딸 은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빠, 저예요. 은지야, 잘 지내니? 아빠, 남편이 실직했어요. 생활비가 없는데 애들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손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필요해? 2천만 원만 있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아빠가 보내줄게. 괜찮아. 손주들 굶길 수는 없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보냅니다. 이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점점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 줘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래도 애들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당신은 너무 착해요. 애들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퇴직금은 모두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한데. 민수야, 아빠 돈 이제 없어.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전화를 끊고 그는 오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집을 팔까 해. 뭐라고요? 집을?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돼. 여보, 정신 차려요.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알아 하지만 민수가 정말 힘들어 보여.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결국 집을 내놓습니다. 다행히 빨리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하는 날 그는 빈집을 둘러봅니다. 이제 됐네, 다 줬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지수가 첫 걸음마를 뗀 거실, 민수가 자전거를 배우던 마당, 은지가 숙제하던 작은 방. 여보,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추억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했죠? 응, 행복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모든 것이 이 집에 스며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도 이 집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집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안녕.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씁니다. 여기는 너무 좁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애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지 뭐. 하지만 아이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몇 달 후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니, 아버지가 언니한테 얼마 줬어? 둘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그냥 아버지가 너한테 더 줬다며? 뭔 소리야? 네가 제일 많이 받았잖아. 5천만 원이나.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내 은지가 말립니다. 오빠, 언니 그만해.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너도 가만히 있어. 너도 받았으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만들 해라,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공평하게 나눠줬어야죠. 다들 그만. 아버지가 큰 소리를 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너희들 돈 때문에 싸우는 거니?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다들 가라고 했어.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아 텅 빈 방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절 이후 자식들의 연락은 뚝 끊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워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옛날엔 이 시간에 애들이 와글와글 했는데 점심때가 되면 공원에 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저랬었는데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새 알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가끔 마트에 갑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묻습니다.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아, 그냥 손으로 들고 갈게요. 1,000원도 아까운 살림입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요? 다들 바빠서요. 각자 살림 사느라.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는 그저 혼자 살아가는 노인일 뿐입니다.
어느 날 첫째 딸 지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 지수예요. 지수야, 잘 지내니? 아버지, 죄송한데 요즘 어디 사세요? 주소를 알려줍니다. 며칠 후 딸이 작은 원룸 앞에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가 문을 엽니다. 지수는 그 모습에 놀랍니다. 더 늙어 보이고 더 수척해 보입니다. 어서 와라. 좁지만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간 지수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아버지, 여기서 지내셨던 거예요? 응,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데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아빠가 정리해 놓은 거야. 너희들한테 준 돈. 수첩을 펼칩니다. 2023년 3월 지수 결혼자금 3천만 원. 2023년 7월 민수 사업자금 5천만 원. 2023년 11월 은지 생활비 2천만 원. 2024년 2월 민수 추가 자금 1억 원. 집 매각. 지수의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 그럼 남은 돈은? 통장에 3만 4천 원 있어. 그래도 아빠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돼. 아버지. 지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항상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날 밤 지수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민수야, 은지야, 너희 아버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 며칠 후 세 자식이 모두 아버지의 원룸에 모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은지도 고개를 숙입니다. 냈다 다들. 아빠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지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희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생각할 차례예요. 아버지, 제발 이제는 저희가 모시게 해주세요. 세 자식이 매달립니다. 그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너희들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큰딸 지수의 집으로 이사합니다. 오랜만에 넓은 방, 따뜻한 밥,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옵니다. 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저희랑 놀아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놀아주지.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며 그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게 제일 행복하다. 네? 다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해. 자식들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용서는 말보다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손주들과 공원에 갑니다. 할아버지, 저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태워줄게. 그네를 밀어주며 그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손주들이랑 놀다 왔어. 오늘 저녁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밤이 깊어 방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구나. 그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족이 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 애들 위해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아침을 먹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던데 어디 나가실래요? 응, 좋지. 다 같이 갈까?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가요.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갑니다. 들판에서 손주들이 뛰어놉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오래 살길 잘했어.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 그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께 바칩니다.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